원달러 환율이 비상사태라. 이런 불안감은 처음.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근에 원달러 환율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냐? 한미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분야 중에 하나가 환율 정책입니다. 이게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통화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외환시장의 개입 내역을 개입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 기간을 축소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다른 관세나 비관세 영역, 경제안보 영역, 투자협력 영역은 그나마 협상에서 시장의 타격을 생각보다가 적게 줄 수도 있지만 환율 정책은요 수출 전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굉장히 충격적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말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잘 되거든요. 환율이 내리면 수출이 잘 안 되고요. 지금 미국에서는요 통상협상에서 바로 이 부분 환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당신네 나라는 대미 무역 수지가 굉장히 높은 것 아니냐. 2024년 기준으로 557억 달러거든요. 이거 무역 불균형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거 조정해야 된다. 이거 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관세 영역이나 비관세 영역에 대해서 수출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 또 인정이나 혹은 허가 사항을 간소화해 주는 것, 이게 관세와 비관세 영역이거든요. 여기에다가 투자 협력에 대해서는 뭐 한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 한국이 많이 투자해 주는 것,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관세와 비관세 영역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예요. 환율을. 마치 말입니다. 1990년대 혹은 1980년대 프라자 합의가 마치 생각나는 것 같아요. 뭐 프라자 합의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 이름이 마르라고거든요. 마르라고. 그래서 마르라고 협의까지도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프라자 합의와 비슷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 지금 실제다. 그러면 프라자 합의 때는 엔화를 고로 만들었잖아요. 엔고. 그죠? 엔화가 저가 돼서 미국의 수출을 마구마구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엔고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일본에는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왔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미국은 엔화에 대해서도 협상을 하자. 위안화에 대해서도 협상을 하자. 그리고 원화에 대해서도 협상을 하자.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수출의 불균형, 무역수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대한민국도 여러분 알다시피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이 됐습니다. 작년 11월에 2016년 4월에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2023년 11월에는 이게 지정에서 폐지됐어요. 빠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2024년 11월에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독일과 함께 베트남도 포함되어 있죠. 7개국이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이 된 거예요.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무역 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이 되거나 경상수지가 GDP의 3% 이상이 되거나 또 외환시장 개입에서 GDP 대비 2% 이상 8개월 이상 달러를 순매수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환율 조작국에 이게
포함이 되거든요. 물론 세 개를 다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두 개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두 개. 무역 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 우리는 550억 달러니까 포함이 되는 거고요.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도 우리가 넘거든요. 대신에 외환시장의 개입은요 오히려 우리가 많이 파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매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어쨌든 환율 협상이 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불안감은 점점 커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은 역대 세 번째까지 지금 시장에서 하니까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바로 이야기하자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저는 걱정이 되는 게 프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의 경제가 잃어버린 10년 내지는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점이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일본하고 비슷하게 될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환율은 떨어지고요. 떨어지면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얼마까지 떨어질까요? 지금까지는 뭐 환율이라는 게 상상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현실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일본도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 엔고를 하게 되면 이게 수출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내수를 살리자 하면서 내수로 어떻게 하든 버티려고 했거든요. 못 버텼습니다.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예 내수가 우리 경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내수만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수만 가지고는요. 우리나라는 적지만 수출 규모는 전 세계 6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도 일본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중국은 내수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은 겪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원달러 환율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큰 그림으로 보시라고. 큰 그림으로 보시면 지금 당장의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으로 보고 시장에 크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시장에서는 항상 중요한 요소니까요. 항상 거기에 대응하는 자세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환율은 솔직히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분명히 큰 그림에서는 뭐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아서 미국이 손해를 많이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 미국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보고 시장에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진짜 여러 번 강조합니다. 제가 시장을요 항상 지표로 말씀을 드리면서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자꾸 현실이 돼 간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환율 달러를 사고 팔고는 이 단기적으로 보는 것은 사고 팔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봐야 되겠지만 큰 그림에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진짜 강조합니다.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비하는 자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